인문학 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범주적 3단 논법에 대한 Q&A입니다. 지지난 영상까지 3단 논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를 누르시면 이 화면에 보시는 그 영상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범주적 3단 논법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은 슬라이드에는 위와 같이 쓰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모든 경우에 영웅이 비겁하지 않다. 여기 이제 논리 기호로는 영웅, 짝대기, 부정, 비겁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할 때 범주적 3단 논법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categorical 3단 논법이라고 해요. 거기에 네 가지 종류의 조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카타고리컬한 3단 논법에 네 가지 조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랭귀지에는 조형 1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어의 문법 체계상 조형 1 말고 다른 게 나오기 힘들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로 비겁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는 비겁하다. 그러므로 어떤 병사들은 영웅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조형 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No heroes are coward. Some soldiers are coward. Therefore, some soldiers are not heroes. 그래서 이게 조형 2가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조형 1이 되는데 영어에는 조형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말에도 조형 2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질문이셨어요. 여기 질문자께서는 보니까 이 논리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참 수준 높은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질문자께서 요 밑에 세 가지의 예가 조형 2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예라고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지금 화살표를 썼잖아요. 영웅 화살표, not 비겁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화살표 요거는 조건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3단 논법이 범주적 3단 논법, 조건적 3단 논법, 선택성 3단 논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하면 이 조건문이 돼서 조건적 3단 논법에 대한 문장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한 이 조형은 범주적 3단 논법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 화살표를 짝대기로 다 바꿔서 범주적 3단 논법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요 세 예는 조형 2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형 2에 들어가려면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PM, SAM, SP 있죠. 요거 MM이라고 이 미들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미들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크게 보시는 요 도표, 요건 제가 이제 범주적 3단 논법을 할 때 한 설명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적도 아니고 선택성도 아닙니다. 컨디셔널도 아니고 디스정티브도 아닙니다. 캐러고리컬입니다. 그래서 categorical syllogism이라는 거는 요 캐러고리가 네 가지 조형이 있어요. 요 조형에 딱 맞아 떨어질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ategorical 3단 논법에서는 항상 조건이 아니고 평서문에서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 예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짝대기라는 거는 그냥 평서문에서 쓰는 논리적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 비겁하지 않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요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아셨죠? A, B, 짝대기 B 이렇게 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A, B 이렇게 써요. 요게 짝대기를 아예 하지도 않고 요거는 그냥 한 문장 안에서 일어나는 서술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기호입니다. 비겁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그랬을 때 비겁한 사람은 짝대기 영웅이 아니다. 화살표 요게 이제 negation, not 의 뜻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 기초적인 symbolic logic, 기호 논리에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호를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병사는 비겁하다. 어떤 군인, 어떤 병사, 짝대기, 비겁. 그러면 카테고리칼한 3단 논법에서는 이 위의 센텐스와 밑에 센텐스에 똑같이 겹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비겁이죠. 그죠?
그럼 비겁을 지워야겠죠. 그러면 군인 남고 그리고 영웅이 아니다 이렇게 딱 남겠죠. 그래서 어떤 군인은 영웅이 아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보면은 바로 조형원이죠. 그죠? 조형원에 보면 여기 M, 여기 이제 미들 텀입니다. 위에도 껴있고 아래도 껴있죠. 그래서 요거를 캔슬 아웃 시키면 S 남고 P 남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요게 영어로 하면 No heroes are coward 이렇게 되면 no가 여기 나오니까 not 영웅 그러면 비겁 이렇게 되죠. 그리고 some soldiers are coward 그러면 어떤 군인 coward 그럼 여기에 요 비겁이 미들 텀이 되죠. 그럼 요게 조형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비겁 지워지고 두 번째 전제에 S 요게 밑으로 내려가고 첫 번째 전제에 P 요게 내려가죠. 영웅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 영웅이 아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잉글리시 스피커가 생각하는 그런 오도와 한국어 사용자의 논리적 오도가 조형이 좀 틀리죠. 이게 참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지만 이제 영어로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제 학생들은 다 이제 미국 애들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요거를 가르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영어로 사용할 수 있고 미국에는 바이링구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영어 말고 이외에 딴 언어를 자기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쓰는 다른 언어의 논리적 체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제가 질문자께서 하신 요거를 한번 이렇게 다 옮겨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후원부조 요건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요 대우도 이제 컨트롤 포지티브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표현은 이게 이제 universal quantifier라 그래서 모든 경우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후공 부정이라고 했는데 범주적 3단 논법과는 형태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요거랑 요거 이제 두 개가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형태의 3단 논법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영웅 짝대기 비겁 아니다. 그죠? 영웅 짝대기 비겁 아니다. 어떤 군인 비겁. 어떤 군인 비겁. 그래서 결론이 어떤 군인은 영웅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요거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범주적 3단 논법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범주적 3단 논법은 이 범주, 카테고리가 딱 4개밖에 없죠. 요 카테고리 안에 속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미들 텀이에요. M. 위에도 걸리고 밑에도 걸리는 그 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조형 1에는 M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로는 이렇게 조형 1이 되고 영어에는 M이 여기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캔슬 아웃이 되잖아요. 뭐에도.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죠? 근데 요거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에서 미들 텀이 뭐죠? 예, 미들 텀이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도 속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옳은 논증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논리 도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실제 한국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긴 해요. 예, 많은 문장들 중에서 똑같은 3단 논법의 형태지만 한국어에서는 조형 1인데 영어에서는 조형 2로 속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여기서 이 질문자께서 보내신 이 도표를 한국말로 하면 이거죠. 모든 영웅은 비겁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군인은 비겁하다. 이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제 1, 전제 2 그러면 이게 그런데라는 말을 쓰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모든 영웅은 비겁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군인은 비겁하다. 이 말과 여기 지문에서 제가 사용한 비겁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근데 어떤 병사는 비겁하다. 전자의 케이스와 후자의 케이스에서 어떤 게 더 자연스럽게 귀에 들리죠?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영웅은 비겁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군인은 비겁하다. 요거랑 비겁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는 비겁하다.
후자에게 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이.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전자의 케이스와 후자의 케이스의 차이가, 전자의 케이스에서는 이 미들텀이 없어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주는 미들텀이 없어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희 귀에. 근데 후자의 케이스에 보면 비겁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어떤 병사는 비겁하다. 비겁한 사람, 비겁한. 그게 두 개 나오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래서 이게 논리를 배우는 목적은, 논리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논리의 규칙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해 놓은 게 논리학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논리학을 이용해서 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공부하기보다는 논리적 조형에 부닥치던지 아니면은 이 기호, 심볼 가지고 스트러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풀립니다. 예, 그럼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